자,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지역사회에 관해서죠. 지역사회 분류, 지역사회를 분류해보고 지역사회 일단 개념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 또한 지역사회 유형과 지역사회가 하는 역할, 즉 기능이죠. 그거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지역사회가 뭘 말하냐, 어떤 걸 지역사회로 하냐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역사회는 이제 일단 어원은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커뮤니티라는 말은 결국은 공동체를 의미하죠. 커뮤니티, 공동체 또는 공동체 지역사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공동사회 또는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지역사회라는 또는 공동체라는 말 속에 이제 포함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라는 말 속에는 하나의 그 지역의 일체성을 뜻한다라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일체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하면은 항상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워렌이라는 사람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워렌이라는 학자는 지역사회는 지역적 접합성을 가지고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다. 바로 지역을 특성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도출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일단 지역이라는, 다시 말해서 일정한 지역이죠.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구역이 들어가죠. 지리적 구역, 즉 지리적인 구역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지역. 두 번째로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점유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통적인 관심이다. 공통적인 관심이라는 게 들어가죠. 두 번째로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공통된 관심이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문화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된 관심은 공통된 전통이라든가 또는 공통된 관습, 전통, 관습 또는 하나의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공통의 관심은 소속감과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바로 사람, 지리적 공간, 상호작용, 공동유대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거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자, 지역사회는 그럼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말하냐? 첫 번째로 지리적인 영역이 들어가죠. 지리적, 물론 사람보다 지리적 영역, 지리적 공통의 영역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상호작용.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을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호작용. 또한 세 번째로 공동의 하나 유대감이죠. 유대감. 소속감, 뭐 이것도 다 되죠. 공동의 유대감. 여기다가 이제 지역, 사람을 의미하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걸 이제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이 있고요. 지리적 공간인 일정한 그 생활권이 있는 거죠. 생활권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된 이해관계. 공통된 이해관계는 우리가 문화다. 또는 전통이다, 관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공통된 이해관계, 문화, 규범 등을 형성해서 공동의 경험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집단을 우리 지역사회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지리적인 영역이 들어가고요.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네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역사회는 그럼 어떠한 속성을 띠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역사회는 다른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지리성 및 지역적인 경계를 갖는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바운더리, 경계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행정구역이라든가 뭐 도시, 농촌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역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을 띠고 있다. 동질성을 띠고 있다. 유사한 성격,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지역 주민들만의 공통의 유대감, 그래서 지역 주민들만의 합의성을 띠고 있다 이런 말도 하죠. 합의성. 또한 자조성. 그 지역사회를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란 말도 하고 있거든요. 지역복지는 그럼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잘 사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복지의 목표가 뭐냐?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걸 자조성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와도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등의 형태로 집단행위와 상호작용을 갖는다.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갖는다. 그래서 공통의 유대감, 소속감, 상호작용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지역의 특성 또는 속성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경계란 말,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경계를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동질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자조성, 자조라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지역사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해두시고 또한 속성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지역사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속성이 이제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특성은 일정한 공간적 영역으로서 지역이 인구와 기관 또는 제도의 특정 속성에 의해서 독자적인 하나의 독립된 실체다. 하나의 단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분화된 일정한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일정한 지역성을 띠고 있다. 특성. 일정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일정한 지역은 결국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일체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동질성, 공통성이죠. 공통적 매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죠. 매개성을 띠고 있다. 공통적 매개성, 동질성,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으로다가 지적될 수 있다. 뭐 유사한 말들이죠. 그래서 지역, 동일한 지역, 또한 동질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 유대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개념 속에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이제 나눠볼 경우에 분류, 유형을 한번 보죠. 분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지리적 지역사회라는 게 있죠. 지리적 지역사회와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눌 수 있죠. 지리적 지역사회, 그다음에 기능,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지리적 지역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행정구역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는 바로 지역성을 강조하는 거죠. 지역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파크라든가 버제스 이제 동심원 이론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지리적 지역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지리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 지리적 지역사회다. 그래서 주로 지리적 지역사회는 시, 군, 구, 도 같은 행정구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행정구역이다. 다음에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는 어떤 것을 말하냐? 주로 이제 공통적 이해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공통의 이해, 서로의 이해죠. 이해와 이제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능적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는 펑셔널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 공동 생활 양식,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신념 등을 중심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말한 주민자치,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적 중심의 지역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서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체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 양식,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문화, 공통적인 관심, 가치 또는 신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가
기능적 지역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바로 변호사회라든가 뭐 의사회, 그런 사회복지사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기능적 지역사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회복지에서 주로 이 지역사회는 이렇게 이익적 집단과 사회적 지역 집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리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모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거는 이제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이제 유형,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시켜보죠. 유형과 그들이 하는 기능, 유형과 기능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능과 유형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지역사회 인구 크기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를 나눠볼 수 있죠. 인구 크기에 따라서. 자, 분류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또 유형 인구 크기에 따라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도시는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 그다음에 중소도시 30만에서 보통 100만까지 읍지역, 그다음에 자연불화, 그렇죠? 지금 크기는 대도시, 그다음에 중소도시, 뭐 읍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인구 크기 말고 이제 경제적 기반으로 따라 분류할 수 있죠.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농촌은 주로 농업 기반이 경제적 기반이 농업이죠. 어촌, 광산촌 또는 뭐 경제특구, 관광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기반은 우리가 농촌, 어촌, 광산촌 등이 이제 경제적 기반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행정구역으로 나누죠. 아까 지리적 균형 말씀드렸죠. 행정구역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를 분류하면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이제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이제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행정구역이죠. 광역과 그다음에 시군과는 기초 여기다 읍면동 또 이제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있는 거죠.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있다. 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읍동이잖아요. 이거는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읍면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누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나눕니다. 인구 구성에 따른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또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바로 특정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노인 밀집지역이라든가 장애인들만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흑인들만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뭐 동성애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 차이나타운 또는 코리안타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구성에 따른 사회적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노인 밀집지역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특히 뭐 장애우 밀집지역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모여는 다문화 가족 집단 지역 뭐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대로 흑인, 차이나타운 또는 코리안타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이다. 그래서 인구의 그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의 한 유형이다. 다음 중에서 지역사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 4개 외에 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죠. 자,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죠. 이거 외에도 인구 구조, 뭐 산업 구조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산업 구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또는 뭐 기능은 주로 동일 업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성의 특징, 뭐 빈곤 지역, 외국인 지역 여기는 바로 이거와 같은 거죠. 사회적 특성 다 같은 얘기가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다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기능의 이제 비교 척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월에는 4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척도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할 때 첫 번째로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 척도가 되는 것이 이제 지역의 자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의 자치성. 즉, 지역의 자립성과 이제 의존성을 말합니다.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립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다른 타 지역과 관계를 맺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을 듣고 있습니다.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란 얘기는 바로 서비스 영역인 학교라든가 상점, 공공시설, 교회 이런 것들은 주로 어느 정도 같은 지역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서비스가 일치된다.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점, 공공시설이 같이 함께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동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일성. 자, 심리적 동일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중요한 준거 집단으로서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이걸 동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속감을 갖고 있다. 자, 올해는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수평적 체계란 말을 합니다. 수평적 체계. 수평적 체계란 얘기는 지역은 지방 수준과 상호 연계되어 있고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한 지역은 비슷한 수준의 또는 같은 수준의 지방과 항상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수평적 체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계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체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지역은 지방 수준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래서 지역을 지방자치다. 지역사회 복지를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관계는 어느 정도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워렌의 정의를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특성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워렌은 좋은 사회, 좋은 지역사회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능에 대해서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얼마든지 문제의 출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워렌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좋은 지역사회.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는 그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지역사회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문제와 유추를 하셔야 돼요. 자, 좋은 지역사회는 워렌이라는 학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할지라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문제가 나와도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그 답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흐름을 파악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자, 첫 번째, 워렌은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로 구성원의 인격적 관계. 좋은 사회의 하나의 조건으로서 구성원의 인격적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즉 지역사회 주민들은 비인간적인 그런 기초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서로의 존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게 좋은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만의 유대감, 공통의 유대감, 그것이 이제 인격적 관계다. 비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로 권력의 분산을 따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 권력의 분산이라는 얘기는 지역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동일하게 즉 권력의 광범위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지역사회의 한 부분의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분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골고루 권력관계가 배분되어 있었다. 자원을 둘러싸고도 서로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권력의 분산은 배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 내 권력의 광범위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세 번째로 지역사회는 다양한 소득 집단, 인종 집단, 종교 집단, 이익 집단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 그래서 모든 집단을 포용이다. 각종 집단의 포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 집단도 있고요. 많은 집단들이 있죠. 각종 집단의 포용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집단, 이익 집단들, 또 인종, 소득 이런 집단을 각각 포용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자율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동네 주민들이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율권 보장. 자율권이 보장된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참여를 의미합니다. 참여,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높은 수준의 지역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참여, 자율권 보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의미 속에, 지역사회 복지라는 의미 속에는 주민의 참여라는 개념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주민 참여, 이 말 나오면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주민 참여, 주민 참여의 보장, 의사결정권의 보장, 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협력을 최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한다. 물론 요즘엔 이제 갈등에 순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협력을 최대화, 갈등의 최소화. 이런 다섯 가지가 바로 좋은 지역사회다라고서 올해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리를 드리면은 결국은 좋은 지역사회라는 것은 바로 구성원의 인격적 관계로 맺어진, 서로의 존중을 통한 인격적 관계로 맺어진 지역사회. 또한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거, 권력의 분산. 또한 각종 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 각종 집단은 뭐 종교 집단, 이익 집단, 각종 집단이 많습니다. 뭐 인종부터 시작해서 이런 집단의 포용성을 발휘하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라는 거죠.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율권 보장이다. 또한 협력은 최대화하고 갈등은 최소화하는 사회. 이게 좋은 지역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한 지역사회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자주 출제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 지역사회의 기능이다. 지역사회의 체계, 기능을 체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지역사회는 어떤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위 체계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체계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하는 기능들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기능을 사회통제 기능을 얘기합니다. 사회통제 기능. 자, 통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냐,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사회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 제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 행정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정부의 역할이 사회통제 기능이다. 그렇죠. 즉, 통제 기능은 주민들로 하여금 바로 그 사회 제도에,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을 통제다. 자율적인 통제가 제일 좋은 거죠. 스스로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사회 통제 기능이다. 그래서 사회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는 주로 이제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되겠죠. 두 번째로 생산 분비 소비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자, 생산은 공장이죠. 분배하고 소비하는 건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경제 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제도 동시에 생산 분배 소비를 담당하는 기능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가정, 공장, 경제 체제가 되겠죠.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하는 체제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화 기능. 자, 사회화 기능은 이제 인간관계 기능도 되겠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를 이제 가족 제도다 이렇게 하죠. 가족 제도. 그래서 바로 가족이 제1차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만 있는 건 아니죠. 가족, 학교, 그 외에 뭐 종교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주로 사회화 기능은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
이것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사회화 기능이다. 이렇게 하죠. 주로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번째, 사회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 기능. 사회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거죠. 사회를 통합한다라는 것은 사회의 일체감을 조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종교와 관련이 있죠. 예, 종교 제도는 하나의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사회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이다.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이다. 그래서 주로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 제도가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부상조입니다.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도 있다. 자, 상부상조 이게 뭐예요? 복지죠? 예, 복지예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사회복지제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4개의 기능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이론, 기능과 관련시켜서는 파슨즈라는 사람한테 먼저 나온 거거든요. 파슨즈가 이제 기능을 악일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골, 목표 달성 기능, 통합 기능, 그다음에 유지 기능. 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건 이제 어답션에서 적응 기능이죠. 적응 기능. 이 파슨즈의 기능을 주로 해서 체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상부상조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복지와 관련시켜서 주로 얘기하죠. 길버트와 스펙트 하시면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둘 것이 정책의 분석에서도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대상자, 두 번째 급여, 세 번째 전달 체계, 마지막으로 재원, 4가지 차원에서 정책의 내용을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길버트와 스펙트 또는 길버트와 테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을 이렇게 5가지로 보고 있다는 거죠. 5개.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생산분배, 소비 기능을 하는 가정,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을 하는 가족 또는 학교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종교도 해당이 됩니다. 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종교, 그 다음에 상부상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는 주로 상부상조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인데 월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생산분배, 소비, 사회화, 통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합을 갖다가 사회 참여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또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다가 자기 방어와 또 의사소통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5가지에다가 플러스 자기 방어 기능, 자기 방어,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의사소통. 이렇게 이제 2가지를 더 플러스 시킨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판도자와 페리라는 학자가 그렇죠. 자기 방어는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기능은 생각을 표현하는 공통의 언어 및 상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접착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사소통 기능이다. 이렇게 2개를 또 이제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상호 부조, 기본 욕구 충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이 도와주는 거죠. 욕구 충족이 어려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울다. 이때 필요한 기능이 뭐냐? 상부상조 기능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부상조 기능은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강조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 속에는 상호협력, 결속력, 사기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이 5가지를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렌이 말하는 좋은 지역사회가 갖춰야 할 조건들,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권력의 광범위한 배분, 또한 다른 집단에 대한 포용, 또한 자율권,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거, 협력 극대화, 갈등 최소화, 이 5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워렌이 말하는 4가지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기능, 척도가 나오죠. 척도. 척도는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가지고 이제 주로 지역사회를 비교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치성과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또한 동일성, 수평적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유형, 분류죠. 인구 크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적 기반,
또한 행정구역, 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는 바로 지리적 영역과 기능으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지리적 영역이죠. 예, 지리적 영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통된 동질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공동의 유대감, 공동체 의식, 뭐 공통된 사회 관습, 소속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전부 이거는 지역사회의 통일된 하나의 기능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 개념 속에 항상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 드린 부분 쪽으로다가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